주방 철판에서 갓 구워낸 육즙 가득한 버거 패티, 집어들면 손대일 듯 뜨겁게 튀긴 감자, 신선하게 버무린 마카로니 샐러드까지 재료만 보면 완벽하게 멀쩡하고 훌륭한 음식인데 이거 이름이 쓰레기 접시예요. 마치 술 취한 대학생이 새벽 3시에 냉장고 속 멀쩡한 재료들을 꺼내다가 한 그릇에 다 비벼버린 것 같은 이 시력 포기형 비주얼. 미국 뉴욕 로체스터 지역에서 나고 자란 미국판 현대옥, 알콜 러버들의 안식처, 바로 가비지 플레이트입니다. 접시의 바닥에는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갑고 시큼한 마카로니 샐러드와 방금 기름통에서 건져낸 뜨거운 프라이나 해시브라운 같은 감자 요리를 반반 깔아요. 이때 차가운 마카로니는 마요네즈에 절여진 상태라 묵직하게 툭 하고 떨어지는데 이미 2단계에서부터 접시는 뜨거움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야리꾸리한 균형을 갖게 됩니다. 그 위로는 지글거리는 패티 2장을 무심하게 깔아요. 핫도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럼 그 기름이 살짝 표면에 번진 채로 그릇 위에 얹히면서 아래에 있는 감자가 그 기름을 그대로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시뻘건 미트 핫소스를 국처럼 퍼붓는데 이 소스는 그리스 이민자가 만든 비법 소스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국적인 향신료의 감칠맛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. 아무튼 향신료와 함께 약간 달면서도 매콤한 짠맛이 전반적으로다가 강하게 깔려 있어서 이 소스가 접시 하나를 통일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. 마지막으로 다진 생양파 그리고 머스터드를 추적추적 뿌리면 되는데요. 양파의 날카로운 향과 머스터드의 산미가 이 묵직한 덩어리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격이에요. 그냥 딱 보면 멀쩡하게 각기 따로 퍼먹으면 되는 음식을 비빔밥도 아닌 게 왜 이리 비벼 먹으며 열광을 하는 걸까 싶겠지만 사실 이 음식은 우아하게 하나씩 짚고 입안에서 섞어 먹는다고 그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. 비빔밥이랑 똑같은 경우랄까요? 포크로 차가운 마카로니와 뜨거운 고기, 알싸한 양파를 꾹꾹 눌러서 짓이기고 뒤섞어서 죽처럼 떠먹는 게 국룰인 겁니다. 일단 수분이나 기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눌러주면서 안에 있는 물기들을 밖으로 빼내고 또 그게 소스랑 잘 섞이게 만들어 놔야 돼요. 이걸 먹기 시작하면 처음 포크로 떠 올릴 때부터 이미 형태라는 게 없는데요. 감자튀김, 마카로니, 고기 소스가 한 덩어리로 엉켜서 올라오고요. 얘를 입에 넣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뜨끈한 기름의 맛과 그 온도예요. 그리고 바로 이 특제 소스의 짠맛과 미트 소스 특유의 육향이 뒷방을 치면서 들어오고 거의 동시에 마카로니의 차갑고 크리미한 질감이 새치기로 끼어들면서 그 작은 입안에서도 엄청난 대비감이 만들어지는데요. 감자튀김의 겉은 이미 기름과 소스에 절여 있어서 충분히 부드러워졌는데 속은 약간의 전분기 같은 게 남아있어서 겉이랑 또 다른 식감을 만들어냅니다. 이걸 씹을 때마다 좀 눅진하게 으스러지고 그 사이사이에 소스가 계속 배어나오면서 짠맛 위에 짠맛 또 짠맛이 층처럼 계속해서 쌓이는 다층적인 맛이 난달까요? 몇 입 더 먹으면 혀 위에 얇게 막을 씌운 것처럼 기름기가 혀로 코팅되기 시작하고 마카로니의 마요네즈가 그 코팅 위에 한 겹 또 덧칠되면서 입안 전체가 점점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이걸 반 접시 정도 먹으면 이 음식의 진짜 본질이 드러나는데 뭐랄까 더 이상 개별 재료로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짠맛, 기름, 탄수화물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져서 계속 밀려오는 느낌이랄까요? 감자튀김은 완전히 소스를 머금은 스펀지처럼 변해있고 마카로니는 부드럽게 흐물거리면서 이 그릇에 있는 기름기를 끝까지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요. 고기는 계속 짭짤하게 베이스로서 중심을 잡고 있긴 하지만 애석기도 점점 다른 것들에게 서서히 묻혀만 가고요. 가끔씩 씹히는 생양파의 톡 쏘는 매운맛과 알싸한 향이 구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. 하지만 지방이 만들어낸 이 묵직한 저음의 맛을 양파와 샛노란 머스터드의 시큼함이 쫙쫙 찍고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질리고 물리지는 않습니다. 후반으로 가면 맛이 구려지고 나빠진다기보다는 내 입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. 지속적으로 같은 농도의 음식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혀가 피로해지고 둔해지는 겁니다. 마지막에 남은 그릇에는 마카로니 샐러드와 소스, 기름이 섞인 크리미한 무언가가 만들어지는데 이것까지 다 먹고 나면 음식물을 삼키고 나서도 뭔가가 입천장에 계속 붙어있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꾸덕함이 남아서 나도
나도 모르게 커피나 콜라를 찾게 되는데요. 이상하게도 이 음식은 다 먹고 나서 이렇게 많이 먹었으니 한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도 얼마 지나면 또 떠오르게 하는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. 이 가비지 플레이트의 역사는 무려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1918년 뉴욕 로체스터에 정착한 그리스 이민자 알렉산더 타후가 차린 식당이 있었어요. 당시 로체스터는 공장과 철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빡센 산업도시였고 겨울이면 눈보라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는 추운 곳인데 알렉산더는 춥고 배고픈 철도 노동자들을 위해 한 접시에 수북하게 쌓아주는 일명 접시 메뉴를 팔았어요. 그러니까 아빠가 했던 식당에서 한 접시에 쌓아주던 게 결국 이 가비지 플레이트가 된 건데요. 1950년대에 그 가게를 물려받은 아들 닉 타후가 식당 이름을 닉타후 하츠로 바꾸면서 이 접시 위에 전설이 시작됩니다. 원래는 아빠가 노동자들 건강 챙겨준다고 맨 밑에 콩 같은 거 깔았는데 아들 양반은 콩 대신에 마요네즈 범벅인 마카로니 샐러드를 깔았어요. 그리고 그 위에 패티 올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완벽한 형태의 레시피를 완성해낸 겁니다. 로체스터는 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로체스터 대학이나 로체스터 공과대학 같은 학교들이 몰려있는 거대한 대학로이기도 했거든요. 당시 1980년대 닉타우 하츠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. 새벽에 인근 술집은 죄다 문을 닫았고 문 닫을 때까지 알코올을 적시던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가게를 나와 갈 곳을 잃고 거리를 헤매다가 결국 불 켜진 여기로 오는 거예요. 왜 우리가 술 많이 마시면 기름진 거 땡기잖아요. 햄버거 같은 거나 파스타 아니면 매콤한 라면 같은 것도 그렇고요. 이 술 취한 애들이 죄다 여기로 들어와서는 메뉴판에 적혀있는 글씨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냥 그 플레이트 그거 주셔. 그냥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한가득 섞은 쓰레기 한 접시 주셔.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. 닉타우는 당연히 계열받아서 우리 식당에 쓰레기 같은 건 안 판다 라고 화를 냈는데 술 취한 사람한테 화내봤자인 거 아시잖아요. 화내봤자 인사불성되어서 더 역정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실 웃어버리는 거예요. 이 양반이 한참을 말하다가 그냥 완전히 질려서 지쳐버려요. 근데 이상하게 다음날 새벽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도 학생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면서 매튜가 먹은 쓰레기 한 접시 주세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찾는 거예요. 근데 또 주면 주는 대로 애들이 미친 듯이 잘 먹어요. 요리해주는 입장에서는 정말 맛있게 먹고 깔끔하게 잘 먹으면 또 그만큼 행복한 게 없잖아요. 안에서 애들 몰래 먹는 걸 쓱 보면 술에 취해서 반쯤 초점 잃은 학생들이 포크를 무슨 삽처럼 움켜쥐고는 눈앞에 놓인 고기랑 감자랑 마카로니를 막 짓이겨요. 벌건 소스랑 머스타드가 엉겨붙은 그 덩어리를 입가에 질척하게 다 묻혀가면서 그야말로 야생스럽게 입에 우겨넣고선 맛있다고 환호하고 막 우걱거리는데 그게 또 이 양반 눈에 보기가 좋은 거예요. 자기도 모르게 활기가 도는 거죠. 뜨거운 기름에 입천장을 대어서 헉헉거리면서도 계속해서 씹는 걸 멈추지 않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빠르게 싹싹 긁어 먹고는 그 기름진 입술을 닦지도 않은 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트름을 내뱉으며 지폐를 던져놓고 나가요.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내심 마음도 좋아지고 또 여기서 돈 냄새를 살짝 맡은 닉타후는 고객들의 이 무례한 언사를 쿨하게 받아들이고 아예 자기 식당의 메인으로 내버리기 시작하는데요. 결국 이 쓰레기 접시가 로체스터의 해장 1티어로 소문이 나면서 식당 앞은 새벽마다 가비지 플레이트를 퍼먹으려는 사람들로 줄을 서게 됩니다. 이 인기를 지켜보던 주변 식당에서는 너도 나도 이 메뉴를 베껴서 팔기 시작했어요. 닉타우는 1992년 가비지 플레이트, 즉 쓰레기 접시라는 이름을 정식 상표권으로 박아버렸고 다른 식당들은 가비지 대신 트래시 플레이트, 덤스터 플레이트 같은 조잡한 짝퉁 이름들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. 물론 이 가비지 플레이트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리스식 미트 핫소스의 맛은 여타 짜파리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도 없었고요. 가난한 노동자의 생존 식량에서 출발해서 만취한 대학생들의 진상을 고스란히 받아 탄생한 이 한 접시. 이제 이 요리는 로체스터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들러서 푹푹 비벼 먹어야만 하는 이 도시의 소울푸드이자 정체성 그 자체가 되었는데요. 너덜너덜해진 멘탈과 알코올로 지친 위장을 위로하고 해장할 이 가비지 플레이트를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? 안녕히 계세요.